자, 백석의 두보나 이백가치라고 한 작품이에요. 자, 이제 백석의 시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백석의 시는 기본적으로, 백석은 고향이 김소울이랑 같아요. 평안도 정주라고 하는 곳인데, 희한하게 김소울은 표준어를 쓰는데 백석은 평안도 사투리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해요. 이 시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평안도 사투리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려운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그게 다 사투리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하시고요. 자, 이 백석의 시는 기본적으로 타량을 갖고 있습니다. 타량이라는 상황, 고향을 벗어나죠. 당연히 이 타량의 원인은 가난입니다. 가난과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일단은 타량을 하게 되는데, 이 타량 때문에 결국 뭐냐면 가족끼리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영원히 못 만납니다. 가족의 해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타량으로 인해서 이제 뭐예요? 유랑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자, 이런 유랑 생활을 통해서 다른 또 가족 해체된 또는 타량민들을 목격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족 해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뭐냐면 그리움이 나오고요. 끊임없는 뭐예요? 상실감이 나옵니다. 이 상실감 때문에 죽음까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대개의 경우에 뭐냐면은 자신의 어떤 문학적 이상이 존재하잖아요. 어떤 자신의 예술적 이상 또는 문학적 이상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이런 문학적 이상이 결국 뭐냐면 이 그리움과 그 다음에 이 상실감에 작용함으로써 결국 뭐야, 마음의 위안을 갖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하나는 이런 유랑 생활을 통해서 이 가족의 해체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뭐냐면 민족의 문제로 확장된 의미를 지니게 되는 시를 쓰게 되는 게 바로 이제 백석시의 특징이라고 놓고 봅니다. 이 시도 마찬가지로, 이 시도 결국 뭐야, 가족의 해체, 가족에 대한 그리움, 상실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적 이상, 이 제목이 바로 문학적 이상의 대입.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나름대로의 마음의 위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위안 얻을 뿐이지, 이 위안 얻을 뿐이야. 위안 얻을 뿐이지, 위안이란 말이 결국 막 긍정적으로 인식할 뿐이에요. 부정적이지 않구나라는 걸만 인식할 뿐이지, 여전히 뭐냐면 부정적 상황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상황에 대한 극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극복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는 게 나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정월 보름이다라고 나오는데 두보나 이백, 이 두 인물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백석에게는 뭐냐면 문학적 이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롤모델? 이렇게 되는 거죠. 문학적 이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요런 시 같은 경우가 어떤 시가 있냐면요. 흰 바람벽 있어. 흰 바람벽 있어. 이렇게 되는 시가 있어요. 백석이 쓴 시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뭐 도연명도 나오고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도 나오고요. 이렇게 여러 명의 시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 똑같은 주제예요. 똑같은 주제로 자기가 살면서 어머니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옛사랑도 보고 싶고, 아, 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슬프게 사는 게 내 운명인가? 그 슬프고 가난한 게 내 운명인가? 라고 생각해 봤더니, 아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시인들이 다 슬프고 가난하게 살았어. 그러면 나도 결국 뭐야? 위대한 시인의 반열에 낀 거네.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합리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위안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얘들아. 그럼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요 두보나 이백은 문학적 이상, 롤모델에 해당이 되고요. 결국 뭐냐면 위안의 매개가 된다. 위안의 매개가 되고요. 이 위안의 매개가 이들과 무슨 의식을 지냐면 동류의식을 지니기 때문에. 동류의식이란 말은 두보, 이백, 나는 같은 종류의 인간이네. 이렇게 됐잖아. 근데 두보나 이백은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은 종류의 인간이니까 그나마 좀 마음이 낫네.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완전히 갈등이 해소된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극복된 것도 아니고 그냥 위안만 받았어요. 이걸 주의하시고 시를 들어가셔야 돼요. 알았지? 자, 오늘은 정월보름이다. 알아요. 대보름 명절인데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라고 하는데 객고가 뭐냐면 객지에서 하는 고생을 얘기해요. 객지의 고생. 그러니까 결국 객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신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제 뭐냐면 화자의 상황이 되는 거죠. 상황이 해당이 되고, 옛날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먼 타관에 나서 이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바로 나오죠. 결국 뭐냐, 객고, 다시 말해서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객고를 겪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십니다. 여기서 보시기에는 어느 부분을 봐야 되냐면 요거요. 이걸 한번 밑줄 쫙 칠게요. 밑줄 치는 이유가 있으니까 일단은 잠깐만요. 예, 보시길 바라고요.
엄마야. 이게 아직 선생님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계속 엄마야. 안 할란다. 씨. 자, 그냥 빨간색으로 한다. 자, 먼 타관에 나서 이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 고향에 내 집에 있는다면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자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 원래 억병은 술인데 여기서 엄청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죠? 예. 먹고 일가 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낼 것이지만 자 나는 오늘 때 묻은 입던 옷에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혼자 외로이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뭐냐면은 요만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나오죠. 요 두 상황이 서로 간에 뭐예요?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대조가 되고, 그렇죠? 예, 여기는 고양이고요. 여기는 타관, 타양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게 과거고요. 그렇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또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자, 결국은 여기서도 보게 되면 또 뭐예요?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또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달라진 거라고는 뭐 하나 달라졌어요? 바로 뭐예요? 그라고 하는 말만 더해진 것만 달라졌죠. 그쵸? 예. 그라고 하는 것만 더해진 것만 달라졌어요. 반복되고 있어요. 그쵸? 그럼 이제 문단이 하나 더 나와준 거야. 옛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외로이 쓸쓸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또다시 종류의식이라는 거죠. 결론은 뭐냐?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어떤 부분들을 읽을 수 있냐면 요 우리 노란색 옛날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들을 기준으로 여기서는 뭐예요? 자기 상황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두보나 이백도를 쓰면 결국 뭐야? 위안이 되고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시 또 뭐예요? 이 윗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잘라진 거 이렇게 자르고 맞습니까? 여기에 자기 상황이 나오고 그렇죠? 다시 또 넘어가서 자 여기는 또 다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예, 위안이 되는 겁니다. 두보나 이백도를 했으니까 위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나는 이제 어느 먼 외진 거리에 한 고향 사람의 조그만 가엄집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라고 하는데 가엄집은요, 가게집이란 뜻이에요. 예. 가게집이란 뜻입니다. 알았어요? 가게. 가게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고향 사람이 아마 이 동네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이 이 집에 가서 그 맛스러운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리라 한다 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럼 결국은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서는 고향 사람들과의 어떤 공동체 의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같은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 공동체 의식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의미 확장이에요.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실양 의식에서 결국 뭐예요? 공동체의 실양 의식으로 의미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네 조상들이 먼 옛날부터 대대로 이날엔 의뢰이 그러하여 오듯이 먼 타건에 난 또 나와요 얘들아. 아 참 이거 지겹네 은근히. 먼 타건에 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또 나와요. 맞죠? 이렇게 나오는데 요 좀 더 달라지죠. 이런 걸 이제 그냥 반복이라는 거라고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예, 변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변용 반복이다. 약간씩 바꿔가면서 그렇죠? 자 시인도 이날은 그 어느 한 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반관. 이 반관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반찬 파는 동네라 해서 이것도 결국 식당이라는 의미예요. 자, 식당을 찾아가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던 본대로 원소라는 떡을, 중국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느꾸어란 말, 왜 누그러뜨리다라는 말 들었죠? 그러니까 슬픈 마음을 좀 이렇게 잠재워,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거야. 알았어? 누그러뜨려,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하고 추측을 하는 거죠. 추측을 통해서 뭐야? 아까도 얘기했죠? 두보 이백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동류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야? 위안을 받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잡아봐요. 자, 그러면서 끝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제 시인들은 여기까지 끊어서 자, 먼 훗날 그들의 먼 훗자손들, 그러니까 먼 자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이날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이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자, 결국 뭐야? 이 자손들도 결국 자기네 고향에서의 문화를 계속 유지할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자 여기까지 나왔죠? 요만큼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두보나 이백에 대한 얘기죠. 두보, 이백이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예, 자기의 자손들이 자기와 자기들과 똑같은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짐작하고 상상하고 슬퍼했습니다. 근데 자 작품 끝 감탄사는 무조건 주제 표시. 그렇죠? 이게 주제 표시야. 그죠? 이렇게 돼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 정월 대보름 명절인데 거리에 있는 오독독이 탕탕 터지고 오독독이는 뭐냐면 일종의 불꽃놀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꽃놀이 불꽃이라고 보시면 되죠. 폭탄 불꽃. 불꽃이 탕탕 터지고 호궁소리
이 궁자가 원래 활을 얘기하는 건데 오랑캐가 써도 활 모양을 닮았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우리나라의 아젠 같은 현악기야. 그냥 뭐야 얘랑 그냥 차이니스 바이올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기 소리가 벨 높아서 이렇게 벨 이게 의성어가 되는 거고요. 자, 내 쓸쓸한 마음에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한 마음들이 생각난다라고 나와 있죠.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이게 여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뭐야 내가 타관해서 고통스러워요. 두보나 이백도 그랬을 거예요. 난 지금 타관해서 혼자 밥을 먹고 있어요. 두보나 이백도 그랬을 거예요. 나는 지금 타관해서 고향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떡국을 먹어요. 두보나 이백도 마찬가지로 원소를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전에 이미 뭐라고 나왔어요? 두보나 이백도 결국 뭐야? 자신들의 자손들도 똑같이 타관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외로워할 것을 알고 슬퍼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야? 나도 마찬가지 두보나 이백이랑 똑같으니까 내 자손들이 낯선 거리에서 쓸쓸한 삶을 할 것을 짐작하고 슬퍼할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쓸쓸한 마음에 자꾸만 이 나라의 예시인들, 즉 뭐야? 두보나 이백들이 그들의 쓸쓸한 마음들이 생각난다. 그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나 이백 같은 사람들의 마음인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여기요.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 사람 예시인들이 두보나 이백이 나왔잖아. 맞습니까?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아무래나 이것은 예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예투의 쓸쓸한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 맞습니까? 결국 뭐냐.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 그 다음에 어떤 뭐예요? 이상을 찾기 위한 몸부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예투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쓸쓸함은요. 오래전부터 지속된 쓸쓸한 마음이다. 일종의 예술가라면 당연히 전통적으로 가져야 될 얘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결국 뭐예요? 시의 화자한테 뭐를 주는 거 위안이야. 예술가 되기 싫으면 고향으로 돌아가든가 계속 뭐야 멋진 시인이 되고 싶지? 네. 그럼 계속 쓸쓸해야 돼.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